지금 아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간이 이게 또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반대 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지 않으면 또 자기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생존 위협을 받게 되니까 또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약간 한국의 제도를 지금 사실 되돌이켜 보면은 이 한국 제도가 굉장히 이게 저희들 뒤베르제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런 그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이 이제 굉장히 티피컬한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이 그 티피컬 케이스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87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한국은 양당 이게 단순 다수제인데 왜 한국은 3당 내진 세 번째 당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세 번째 당이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2000년대로 1900년대 후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결국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2016년 선거에서 사실 대단했잖아요. 정당 득표로는 이 당이 2등을 했거든요. 2등이 있어요. 그 두 당만 지금 남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외라고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랑 인도가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는데 양당으로 가지 않은 케이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그렇게 분류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가장 티피컬한 양당제적인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제 누군가가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나서서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도 개혁은 이제 뭐 물론 굉장히 어렵죠. 한국에서 지금 정당법, 선거법을 현직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도 또 될 수 있는 건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양극화가 그 자체로는 그렇게 내지는 양당제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내지는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죠.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저는 뭐 청년 문제 그런데 청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 청년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출산 그러는데 그냥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저출산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양당의 지금 후보들이 놓치고 있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것도 사실 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제 그냥 표로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뭐 서울 어디선가 제 기사를 봤는데 뭐 경북 지방에서 국립대학을 나오는 것보다는 뭐 어딘가 수도권 근처에 이제 그게 이제 훨씬 더 나중에 취직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그런데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뭐 뾰족한 답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후보들도 이제 내지는 캠프에 있는 굉장히 뛰어난 양반들이 계시겠지만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뾰족한 답이 없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괜찮은데 이제 이거를 어드레스를 하는 방식이 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양당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원 오브 댐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리고 정치 개혁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로 나오게 됐는데 정치 개혁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일단 정당법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거냐면 저희 정당법이 지금 기준이 5개 이상의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을 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예, 그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 한국에 있는 모든 정당은 서울 경기 정당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당이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 정당법에 있는 셈인데 아니 근데 뭐 무슨 대구 지역의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정당도 저는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예컨대 새로운 이슈들 뭐 환경, 여성 그 다음에 지금 또 이게 뭐 또 IT가 또 저 바뀌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인터레스트를 시민 조직 같은 정당일 텐데 이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들을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조그만한 이슈들을 결국은 이제 그 어딘가를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그 국회의원을 찾아간다거나 뭐 국민청원을 한다거나 하여튼 찾아가서 결국은 이제 큰 정당 안에서 이것들을 다 소화를 하는 거에 저는 결국은 실패한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에서 하여튼 전통적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방식은 어떤 건가 하면 큰 하나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또 이렇게 쪼개고 그러니까 갈등으로 그 극복하는 이런 모델이 이게 사실은 가장 서구적인 다원주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그 갈등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갈등들을 이제 그 두 개의 양극으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지금 정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젠더 문제에 대한 그게 있으면 이제 둘 중에 이제 한쪽 정당으로 가져가겠죠. 근데 그 정당 안에서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내후년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래서 갈등 자체가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갈등들을 이제 사실은 오픈되게 이제 꺼내놓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게 좀 스마트해져야 돼. 갈등들이 바이너리한 방식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적이고 좀 제도적으로 네네. 이렇게 되면은